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직장 빌런 유형 4가지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왜 쟤는 주는 거 없이 밉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죠, 우리. 반대로, 저 친구는 그냥 이유 없이 이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정말 이유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호감과 비호감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동료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싫어하지는 않아요. 근데 가장 난감한 경우는 뭔가 하면 싫어할 만한 행동을 하면서 그게 왜 싫어할 만한 행동인지 모르는 경우예요. 모두들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이제 타인의 비호감 요소를 누가 말해주지 않거든요. 부정적인 피드백을 요즘은 선배들도 하기 꺼려하죠. 왜 껄끄러워지게 내가 그런 얘기를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진정한 선배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항상 나 자신을 경계하고 중간중간 긴장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게 사회생활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빌런이라고 생각하거나 뭐 꼴불견이라고 생각하는 유형들, 오늘은 이제 적나라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나도 은연중에 뭔가 그런 습관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시죠. 자, 첫 번째, 권위적이라는 거예요. 절대 호감을 느끼지 못하게 사람들을 이제 밀어내는 어떤 태도, 전형적이죠. 요즘 이런 태도가 전혀 안 먹히는데 아직도 그 태도를 고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연차가 높아요. 장기 근속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게 인정받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더 이상. 예전에는 장기 근속 자체만으로도 존경받는 시절이 있었죠. 이제 아니에요. 근데 자기만 착각하고 난 이 회사에 오래 다녔으니까 지금 나의 실력과는 관계없이 대접받아야 되고 연봉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거나 컴플레인을 한다면 이런 선배를 인정할 사람 없습니다, 이제. 경력사원이 들어왔다고 쳐요. 근데 오래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경력사원한테 텃세 부리거나 자기의 역할이나 업무 능력과는 관계없이 선배 대접 받으려고 하는 태도, 바로 주변에서 사람 떠나게 하는 그런 전형적인 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빌런,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5년 차인데 5년 차 같지 않아. 차라리 신입사원이 더 낫겠어. 이런 경우 있죠. 참 슬픈 일이에요, 그죠? 넌 대체 그동안 뭘 배운 거니? 나의 직장 상사한테 이런 마음이 들게 한다면 직장 생활 이후로도 이제 참 이제 고달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나에 대한 효용 가치가 별로 없다고 판단되면 인정받기 어렵죠. 신뢰받기 어렵죠. 뭔가 나한테 기대를 안 하면 일도 제대로 이제 맡겨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내 직급과 상관없이 점점 더 진보하고 있느냐, 그 태도를 내가 주변에 어필하고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두 가지 유형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맨날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보고서에 오자 없도록 몇 번씩 확인하고 가져오라고 직장 상사가 했는데 항상 오자가 있어요. 거래처랑 이제 전화 통화하고선 반드시 문자로 통화 내용 중요한 거 문자로 보내. 그거 이제 나중에 미스커뮤니케이션 생기면 안 되니까 꼭 그렇게 해! 라고 직장 상사가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겨서 그거 문자로 남기고 확인해봐 그랬더니 깜빡 잊고 안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저쪽에서 잘못 받아들인 겁니다. 막 이렇게 억울합니다. 이런 표정 지어가면서 꼬박꼬박 증빙 남기는 거 아차차차 깜빡했습니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고치려는 노력을 안 하는 거죠. 직장 상사한테 이렇게 비슷한 실수를 연달아 저지르는 후배는 직장 최대의 빌런이죠. 딱 보기 싫어져요. 무슨 신뢰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팀장은 나만 미워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불만을 가져요. 주임 때 실수하던 걸 대리 때 여전히 계속 실수하고 있어요. 직장 상사 입장에서 이제 이런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할 수 없이 당신을 데리고 있지만 당신 퇴사할 계획 없니? 막 이렇게 묻고 싶을 거예요. 그죠? 이에 반해서 또 다른 유형. 자, 주임에서 대리로 진급한 김대리가 있어요. 오타 내지 말랬더니 다음부터는 절대로 거의 강박적으로 오타 안 내요. 핵심만 먼저 정리해서 보고하랬더니 이후에는 깔끔하게 핵심만 먼저 정리해서 얘기해요. 내년부터 중국어 거래처 생길 테니까 중국어 좀 하지? 라고 점심 먹을 때 지나가듯이 말했는데 1년 후에 이제 새로 시작한 중국
거래처랑 중국 회사랑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끔 공부를 해놨어요. 이런 유형이 결국 직장에서는 성공합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거든요. 나는 날마다 진보하고 있는가? 좀 더 나아지고 있는가? 내 분야에 대해서 점점 전문가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뜨끔뜨끔 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지만 이제는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돼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빌런.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 의외로 많아요, 직장에.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평가절하시키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남을 끌어내려야 내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위로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인정받고 잘한다고 하면 이제 뒷담화 이제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립 기념일에 다른 팀 동료가 최우수상 받았어요. 그러면 아니 왜 제가? 이런 반응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대체 왜? 일은 안 하고 그렇게 임원들 뭐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아부하더니 상을 타네? 뭐 이렇게 회사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거 맞아? 뭐 이래가면서 사실 이제 고백하건데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사람 성격은 장난 아니었어요. 윗사람들한테 그렇게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 잘하고 분위기 잘 맞추고 막 아부 잘하고 칭찬 잘하고 윗사람들한테 막 낯간지럽지도 않게 막 대놓고 막 칭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술 잘 마시고 잘 놀고 선배들이 그렇게 이뻐했어요. 그러더니 별 한 것도 없는데 진짜 창립 기념일 때 상을 타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그랬어요. 현직에 있을 때 뭘 했다고 저 사람이 상을 받냐? 막 고생한 사람도 다 따로 있는데 막 이래가면서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막 남들하고 같이 뭐 뒷담화는 할 수 없지만 정말 왜 상 받는 거 보고 다른 동료들하고 이렇게 딱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빛으로 막 교환하면서 이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야? 막 이런 거. 그리고 참나? 막 이렇게 그렇게 해준 거죠. 무언의 이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상 받는 거 이런 거.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행동 자체도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저처럼 이제 멘토링 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때 그랬나 봐요.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있잖아요. 그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저 사람 왜 상 받는 거야? 이렇게 뒷담화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나쁜 거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부도 능력이에요. 어쨌든 그 사람은 방향을 그렇게 잡은 거죠. 그렇게 인정받겠다고 본인이 정한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할 게 아니라 자, 팩트에 집중. 상 받은 거가 팩트예요. 그죠? 그러면 이유가 어찌 됐던 건 전제 붙이지 말고 그냥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게 동료의 기본 매너입니다. 더 중요한 건요. 뒷담화 해봐야 나만 수준 떨어지는 거예요. 나만. 그렇지만 정확히 내 가치관이 흔들리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저런 식으로 아부해서 이렇게 상 받는 거, 나는 저런 원칙을 갖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직장생활 안 합니다. 이 원칙은 이제 갖고 가야 되는 거죠. 나는 내 실력을 키우는 쪽으로 집중하자. 뭐 이렇게.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뒷담화하는 사람은요. 질투해서 저런다. 부러워서 저런다는 소리나 들어요. 절대 남을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이걸 직장생활의 원칙으로 삼으셔야 돼요. 자, 네 번째 빌런.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직장 빌런들의 대표적인 특성이 자기 객관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줄 안다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누구나 완벽하게 자기 객관화가 되진 않아요, 사실. 중요한 건 정도의 차이예요. 완벽하진 않아도 자기 객관화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의 유익한 점은요.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으면 저절로 성장해요. 계속. 예를 들어 볼게요.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사람. 이번에 진급이 안 됐어요. 진급률이 60%였어요. 좌절하는 거죠. 왜 안 됐을까? 선배하고 상의도 하고 직장 상사하고도 얘기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지난해 실력이 너무 저조했어요. 자, 인정. 내 실력 저조했고, 내 지난해 실적이 저조했구나. 인정. 왜 저조했나? 내가 사실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았어. 이런 거. 올해도 계속 그런 식이면 또 진급이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자기 객관화예요.
내가 로비를 못해서 아부를 못해서 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실적이 없었어. 그럼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작년보다 아주 다르게 작년에 비해서 확 차별화되게끔 일에 접근하고 목표를 세워서 정말 달려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올해 또 진급에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한 해의 목표로 아주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 부진으로 진급에 떨어진 거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럼 더 투덜대거나 시니컬한 태도는 버려야죠. 내가 잘못해서 그랬으니까 자, 지금부터 열심히 하자. 이게 온전한 객관화예요. 근데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유형 어때요? 진급 떨어지고 막 잠수 타요. 휴가 내요. 회사에 나와서도 막 어디로 가요. 막 그래서 일 안 해요. 처음 며칠은 사람들이 그냥 이해해요. 상심해서 저러는구나. 사람들 보기도 창피하겠지. 뭐 이렇게. 근데 회사에 나와서 여전히 일 열심히 안 하고 말만 하면 뭐 때려치운다고 그러고 막 불만만 표현하고 자기 진급에 대해서 막 억울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자기 객관화 안 되는 사람이 전형이죠. 아니 네가 실적이 안 나왔잖아.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본인만 인정 안 해요. 남들을 다 아는 걸 정작 본인만 모르는 경우 자기 객관화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야지 성장합니다. 나 자신을 아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부족한 거를 더 보완하려는 어떤 노력. 내가 나를 구하는 일이에요. 그게.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여러분 자신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돌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유세민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